6개월 정도 30% 위아래로 계속 전고점을 뚫지 못한 상태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 저는 계속 매수를 한 거예요, DCA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할 때 쌓아둔 양이 많으니까 더 폭발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겠죠.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단 5%만 담아도 이런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수익률이 2배가 되는 5%만 담아도.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몽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몽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좀 비트코인 분위기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영상 한 일주 정도 됐나? 그때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그, 힘들었었는데. 네, 항상 가장 힘들 때가 늘 단기 저점인 경우가 많은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그때 혹시라도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웃고 계시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요. 그때 샀어도 한 많이 올리셨죠? 네, 그래도 한 음. 20% 이상 오르지 않았나요? 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네, 그쵸. 음. 그냥 비트코인이, 근데 뭐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 어느 시점에 사든 오래 이렇게 매수하는 거는 그냥 다 지나고 보면 괜찮은 지점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그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어, 지난번에 너무 악플이 많이 달렸는데 저는 이제 매번 방송할 때마다 밝히는 거지만 DCA로 네. 매일매일 사는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더 폭락할 때 더 사는 그런 스타일을 취하고 있어서 음, 그때도 저는 뭐 분위기 안 좋을 때도 방송을 찍고 댓글은 안 좋았지만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네. 그때랑 지금이랑 불과 2주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쵸. 한 또 열흘 지금은 됐나? 또 네.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한 10에서 20%또 올랐잖아요. 음. 그러니까요. 제 고래동 공부 그 1비트코인 인증하기 게시판 있잖아요. 네. 와, 뭐 알게 모르게 다들 이렇게 많이 사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 21개 모으셨다고 와, 대단하시네요. 인증하시고 네, 3개 정도 모으신 분들도 이제 되게 많더라고요. 뭐 한 음, 개 모으신 분들도 많지만 음, 복수개로 여러 개 모으고 계신 분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고 모아가면은 네, 여러모로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 분위기 안 좋을 때도 저도 좀 변화가 좀 느껴졌던 게 뭐냐면 네, 미국 주식을 좀 주로 하시던 그리고 네, 중소형주나 이렇게 폭발적인 미래 성장주로 음, 뭐 바이오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네, 투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비트코인을 그래도 조금씩 사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고수분들 가운데서도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다. 물론 음, 제 주변에 있는 좀 표본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 옛날에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분들도 음, 얘기는 제가 이제 그분들은 저한테 중소형주를 얘기하는 거고 저 네,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했을 때 거의 뭐 접점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죠, 대화가. 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저번에 그 네, 오태민 작가님이랑 김승호 회장님 대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면서 진짜 시대가 확실히 좀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어,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나고 그 다음부터 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의 좀 도박성에서 좀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좀 인식이 좀 전환된 것 같아요. 네. 네, 그 웅달 대표님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그럼 보여주시면 그거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뭐 크립토가 됐든 그냥 인생도 그렇듯 우리 하나 이렇게 여행이라고 봤을 때요. 네, 사실 그 순간순간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한 5년 후, 10년 후에 돌이켜보면은 그 기간이 또 되게 추억으로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뭐 고등학교 때 시절 진짜 그때는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고 저희 애기들 그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인데
저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어른 돼가지고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러고, 콜라 먹고 싶다 그러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양념치킨 먹고 싶다 그러고 막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거 지금은 안 주거든요. 어, 근데 이게 지금은 너무 먹고 싶은데 못하니까 되게 슬픈데, 네. 또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또 몸도 건강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수능 그 공부할 때가 굉장히 친구들하고 되게 재밌던 시간이었다. 맞아요. 추억할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 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의미와 뭔가 결과가 그런 뜻이 나에게 깨달음들이 그 순간에 딱 그 감정에 딱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조차도 재해석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 투자로 보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봤을 때는 이렇게 변동이 큰데 1년만 지나도 이렇게 좋은 자산에 투자를 했다면 어느 정도 우상향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정말 10년 단위로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네.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장기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비트코인 투자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번 4차 슈퍼사이클에서 우상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내년 말까지요. 그 네. 다음에 앞으로 진짜 5년, 10년을 두고 본다면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막 100억 이상을 보잖아요. 한 20년 보면요. 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코로나 때로만 조금만 한 4년 전만 돌아가 봐도요. 테슬라의 주가 그래프가 이랬거든요. 네. 이때 보세요. 이때가 코로나거든요. 네. 이때가 22불 정도 됐었어요. 아, 근데 이때 만약에 요 기간 때 그리고 더 앞단에 한 2019년, 20년 때 이때 네. 정말 거의 이렇게 평평한 상태인데 이게 괴로우신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2016년에 샀어도 2019년에 나가시는 거죠. 음. 그러면은 2020년 이후에 이 대폭등을 만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수익률이 네. 18,000%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여기서부터는 이제 10배인데 이 수익률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기간, 요 기간이 과연 축복의 기간일까 저주의 기간일까 음. 그 정의를 이 순간에는 내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애플도 마찬가지인데 2016년을 기점으로 10배가 올랐어요. 음. 불과 이게 8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이 앞에도 보면 굉장히 평범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도 그죠? 이게 다 축복이냐 그 저주냐 이 순간에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저는 마찬가지인 게 이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이때부터 얼마나 많이 상승을 했습니까? 15,000%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요 부분을 우리가 6개월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네. 6개월 동안 한 30%의 그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불과 작년에만 샀어도요. 이때 FTX 막 터지고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이때가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였지만 지금 봤을 때는 축복의 시기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시야를 조금 멀리서 본다면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3월 13일, 올해 3월 13일에 7만 3천 불, 약 1억 원이죠. 네. 우리나라 돈으로는요. 이때 피크를 찍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6개월하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6만 3천 달러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6개월이 과연 저주일까 축복일까? 이게 지금은 저주가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주, 한 10일 전에 이제 송 대표님하고 영상 찍었을 때 악플 많이 달릴 때도 어떻게 보면 저주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악플이 달렸던 거겠죠. 네. 하지만 정말로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제 입장은 재해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6만 3천 불이지만 이때 더 산다면 그리고 우상향을 한다면 결국은 이게 축복의 기간이라는 거죠. 오히려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자, 음. 그래서 결국은 이 재해석은 미래에 달린 거다. 비트코인이 우상향할 것인가 아닌가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확신할 수가 네. 없잖아요. 저 같은 그쵸. 경우는 그리고 성정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래동 공부에서도 많이 하고 또 비트코인 관련 좋은 책들도 공부하고 또 성정길 대표님은 매일매일 공부하시면서 그걸 또 방송으로 전달해주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아웃풋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상향할 거라고 아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악플을 우리가
그 받으면서도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저주의 감정, 저주의 기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고래 동공부를 이제 뒤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공부하자라는 차원에서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지금의 이 누군가는 저주의 기간으로 보는 이 시기가 저는 당연히 축복의 기간으로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계속 DCA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전만 해도 제 계좌가 마이너스였거든요.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지금은 3.9%가 오르면서 1,000만 원의 수익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 떨어질 때 한 6개월 정도 오르고 내리고 한 30% 위아래로 계속 전고점을 뚫지 못한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저는 계속 매수를 한 거예요. DCA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할 때 쌓아둔 양이 많으니까 더 폭발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겠죠.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래동 공부를 좀 소개해 드리면은 현재 4분기 과정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부터 12월 매주 1회씩 강의가 이루어지고 뭐 어떤 주는 2번씩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요 3개월 과정을 저희가 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들어와서 보시면은 정말 비싸지 않아요.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15개 강의 다 수강하는데 16만 9천 원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물론 응달 대표님은 특별한 케이스일 수 있겠지만 주변에 뭐 가족이나 뭐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게 적지 않나요? 어떠세요? 아직도 적죠. 어제 이제 들은 얘기는 이제 제 아내의 친한 친구가 네. 이제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근데 그 아파트로 제가 이제 해서 그거 비트코인 사면 되겠네. 제가 그랬어요. 네. 아내한테. 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은 아예 그걸로 아마 비트코인 안 사고 네. 그 집이 이제 한 채를 또 서울에 샀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거 음. 대출을 좀 줄일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정말 그 고래동 공부 회원분들 제외하고는 비트코인 투자자가 정말 네, 거의 없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직은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게 적잖아요. 소수이고. 네, 그래서 사실 코인 투자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코인 투자한다고 보면은 좀 색안경 끼고 보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되게 비트코인을 좋은 자산으로 인정하고 공부를 하니까 네, 오래돈 공부해서 비트코인 산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가장 큰 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맞습니다.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를, 그리고 좀 돈 얘기들을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그게 맞아요. 고래돈 공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네. 고래돈 공부는 사실 비트코인만 공부하는 커뮤니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25년까지는 비트코인을 좋게 보기 때문에 네, 25년까지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계속 하는 거고, 네, 그렇지만 비트코인을 아예 안 파는 그런 포지션은 아니에요. 음, 저는 일부 매도를 한 다음에 네,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살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을 제가 조금 제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부동산도 알아야 되고 주식도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비트코인보다 더 수익률이 좋은 기업들,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공부를 다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맞는 저희가 말씀입니다. 보면은 10월에는 반 교수님, 미국 주식 전문가를 모시고요. 네. 실제 미국에서 뉴저지 러커스 로스쿨의 종신 교수님이세요. 이야,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네. 그래서 다시 오는 기회에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는 책도 쓰시고요. 음,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이제 그 계신 종신 교수님의 수업을 저희가 듣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11월로 가면은 저희 또 김광석 교수님 25년 전망을 또 매크로 경제의 1인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거시. 지금 또 이렇게 피봇의 시대잖아요. 맞아요. 네, 그 되게 중요한 시점에 너무 좋은 분 모시게 돼서 되게 맞습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투자만 하지만 투자에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사실 투자로서도 그건 한 축에 불과한 거고 다른 한 축은 소득이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노동이든 사업소득이든 뭔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와 쌍두마차로 잘 굴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 또 사업의 1인자 아니십니까? 그 강호동 대표님 모셔가지고 사업적 관점, 또 건물주의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호동 대표님 작년에 모셨을 때도 진짜 인기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다들 진짜 열광의 도가니였는데 네, 강호동 대표님이 정말 힘든 삶을 사셨는데 지금 자수성가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야,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네, 이야기들을 고래동 공부에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다 풀어내 주시니까 네, 혈우병을 갖고 강원호 대표님 저보다 한 살 많으시거든요. 저보다 네, 형님이신데 혈우병이 저는 어렸을 때 배우기로는 중학교를 못 넘기는 줄 알았어요. 음, 근데 지금 뭐 40대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니까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또 세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강원홍 음, 대표님은. 예, 그 힘든 삶을 살면서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그 속에서 얻어진 노하우들을 고래동 공부에서 저번에 꺼내주시면서 진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저희가 다시 힘들게 또 모셨잖아요. 네, 함께 하시면서 좀 좋은 인사이트 얻으시고 기회가 혹시 되시면은 많은 사람들의 좀 꿈 중에 하나가 건물주니까 특히 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동 공부는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저는 뭐 같이 하신다고 하면은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렴하거든요. 그쵸? 가성비가 정말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꼭 공부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버시고 내공도 많이 기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남이사님 강의도 한번 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남이사님 강의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들리지만 그 내용이 다 듣고 나면은 거기에 안에 있는 내용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정확하게 포커스를 두고 부동산을 위주로 풀어주시잖아요. 앞으로 남이사님이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제 연재를 해주실 계획인데 정말 인기가 너무 많아요. 남이사님 뭐 강의 안 들어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진짜 실제로 들어보시면 정말 재밌으면서도 의미도 많고 부동산의 초보분들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에게 정말 너무 좋은 수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7년 안에 순자산 20억을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실전적인 방법,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내년까지 좋게 보는데요. 음, 이게 이제 지난 반감기들을 또 한번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 트위터에 이제 제가 팔로잉을 하는 그 인플루언서 분이 올려주신 건데, 2016년에 요 시점부터 음, 이제 비트코인이 물론 또 위아래로 진폭은 있지만 날라갔죠. 네, 이때가 거의 저점이네요. 그죠? 네, 네, 2020년 보면, 와, 이때부터 그냥 올라갔네요. 음, 그리고 2024년은 지금 요 시기라는 거예요. 네, 네, 요만큼의 공백이 있죠. 네. 요게 2주 남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0월 네. 달부터 한 것 네. 같네요. 저 황금색 라인이 어, 반감기 있는 해, 그러니까 미국 음, 대선 있는 해 10월, 음, 그러니까 음, 4분기부터 나타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2주가 남았대요. 음, 그래서 2주가 남았는데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 주기는 반감기 후 170일째 시작돼서 310일 후에 정점에 도달하는데 요 기간이 이제 2주 남았다는 거죠. 네. 네. 약간 좀 그리고 예언가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런 거를 알아두면은 그래도 뭔가 가늠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참고하시라. 만약에 이게 100% 맞다고 하면 진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떨어졌을 때 확 사가지고 이때 전혀 막 투자하지 않다가 요때 사면 최고겠죠. 네, 근데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으니 이제 저는 이제 DCA를 하다가 폭락했을 때 더 사는 관점이고 그냥 음, 참고만 하시라. 이런 재밌는 관점이 있다라는 거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팔로잉을 하는 이 크루거라는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비트코인은 멍청하다. 이런 게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음, 근데 비트코인은 훌륭하지만 나는 그것을 완전히 놓쳤다.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데
네. 그게 언제냐? 예, 80K, 음, 8만 달러. 네. 지금 6만 3천 달러잖아요. 이제 정고점이 7만 3천 달러고, 그거 넘어서 한 8만 달러 정도 되면은,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정말 무서운 게 음, 한 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 오름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고래동 공부 런칭하고 뭐 그랬을 때가 비트코인 한 2만 4천? 뭐 요 정도 됐거든요. 네, 작년 이맘때 처음 강의 모집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불과 1년 만에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뭐 한 두 배 이상 거의 뭐 2.5배 정도 된 거지 않습니까? 한 번 맞습니다. 오르기 시작하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게 아까 그거죠. 축복과 저주의 기간에서 네. 지금은 멍청한 저주의 기간일 수 있는데 이 8만 달러를 찍는 순간 이 멍청한 기간이 완전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의 감정보다는 우리가 정말 수십 년, 데케이지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네. 그러니까 저희 그 마이클 세일러 옹 아, 님께서는 진짜 진격의 세일러.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네. 사셨어요. 7,420개. 이야,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개수가 25만 2,220개입니다. 네. 블랙락하고 이제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여기 더 대단한 거는 이게 근데 이분이 계속 DC를 했잖아요. 아, 그 네. 표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많이 보여드렸었으니까 이번에 넘기고 1 비트코인당 그 가격 평균 단가가 네. 39,000 평단이. 달러예요. 이야. 그러니까 약 4만 달러인 거죠. 네. 그러니까 4만 달러. 그리고 6만 3천 달러니까 한 13,000, 4천 달러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웅달 네. 대표님이 자주 말씀하셨지만 음, DCA 하면은 비쌀 때 사도 평단이 안 높아진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세일러가 진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요게 뭐 고점에 사든 말든 네. 이제 타격이 없는 거고 저점에 사면 좋은 거고요. 싸게 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마이클 세일러는 완전 신이 됐죠. 옛날에는 진짜 욕 먹었거든요. 마이클 세일러가 음. 사면 폭락한다 막 그랬어요. 네. 그래서 폭락의 신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비트코인의 신이 된 거죠. 네. 이제 뭐 평가 차익만 해도 뭐 수조 원에 이르니까 뭐 이제 맞습니다. 재벌이잖아요, 완전. 그래서 저희 고래동 공부에 여기 보면은 1 비트코인 모으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카페에 여기 보시면 네. 그래서 같이 모아가면 좋겠다. 그런 거를 좀 전달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라고 해서 요 검은색은 이제 비트코인의 역사적 가격을 말하고 이거를 이제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에 위치시켜서 이 가격이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나타낸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림 중 하나예요.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가격대가 요 기간이에요. 바이. 음. 딱 바이예요.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베이지컬리 파이어 세일이었거든요. 세일 기간. 네, 네. 지금은 이제 약간 올라와서 바이 기간이 되니까 아직도 괜찮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이제 노란색이 되면 호들 이제 사면 안 되는 거죠. 이때는 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안 사도 되는데 잘 지키시고 네. 그 대신 요 빨간 때에 뭐 팔 수는 있어도 사지는 말자. 맞는 그러니까 말씀인 뒤늦게 것 같아요. 네. 들어와서 고생하지 말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공부가 필요하다. 저희 고래동 공부 회원분들도 지난 8월 5일에 정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비트코인이 뭐 7천만 원 초반대까지 빠지고 미국 가격으로 4만 9천 달러까지 빠지고 막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혼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때 좀 패닉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만 달러에 샀는데 4만 9천에서 팔면은 30% 손해보고 파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유튜버 분들 중에서 이제 폭락이다, 막 2만 달러까지 떨어진다, 이런 좀 퍼드를 날리는 어, 그런 게 사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어, 저는 이렇게 그런 방송 잘 안 봐서 잘 몰랐는데 음, 사람들이 전 라이브를 많이 하니까 뭐 누가 2만 달러까지 빠진 데더라, 3만 달러까지 빠진 데더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음, 우리 고래동 공부 식구분들은 그때 되게 많이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와.
근데 그게 커뮤니티가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냥 팔지만 않으면 되는데 사실 두려움 속에 팔게 되는 이유가 좀 혼자 투자하면 외로워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오태민 작가님을 제가 어제 그저께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네, 오태민 작가님이 지금 내공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쵸. 비트코인계의 시조새,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이는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의 저자이기도 하시고요. 이 책 그쵸. 네. 정말 진짜 좋은 책이죠. 네. 네, 정말 저는 진짜 인생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분도 인터뷰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폭락하면 힘드시대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막 폭락기가 올 때 진짜 막 50%, 60% 폭락하면 힘든 네. 거야. 어,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때 그 본능을 이겨내는 게 혼자 내공도 안 되는데 공부도 안 됐는데 그걸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같이라 하면은 그 대신 진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네. 둘이 뭉치고 셋이 뭉치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얇은 맞아요. 네. 실도 그런 심리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고래동 공부가 그런 걸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비트코인 좋게 생각하고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가 저희 주변에는 비트코인을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맞아요. 되게 우량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뭐 도박꾼이나 뭐 이렇게 투기꾼들이 아니잖아요. 되게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이고, 내공이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다 이렇게 생각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지. 음, 커뮤니티가 정말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요거는 제가 한번 소개했던 내용인데 너무 중요한 내용 같아서 한 네. 번 더 소개를 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 치과 의사 분께서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신 걸 제가 지금 인용하는 거거든요. 아, 네. 여기 보면은 이분이 이런 실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해보신 거예요. 네. 보통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기본이 주식과 채권을 6대 4로 투자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A고 B에는 비트코인 1을 담고요. C, 1%. 네, C에는 비트코인 5%를 담은 거예요. 네. 그러면 요 진짜 소량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소량을 담았을 때 이게 2014년부터 약 7년간 데이터를 이제 백데이터를 돌린 건 백테스트를 한 건데 네. 보세요. 시작 원금이 1만 달러로 다 같은데 7년 후에 투자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음,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으로만 갔을 때는 2만 8천 원, 네. 비트코인을 단 1%만 섞어도 한 4천 달러가 올라가요. 네. 그 다음에 5%를 섞으면은 거의 두 배가 돼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불과 수익률이 5%로 차이가 크네요. 네, 연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게 보세요. 베스트 이어와 월스트 이어가 있죠. 네. 근데 베스트 이어는 뭐 다 플러스니까 뭐 좋아요. 네. 근데 최악의 해에도 마이너스 4%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한데 MDD라고 네. 그 최고 낙폭 그 경우를 따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것도 11% 빠졌는데 이 주식과 채권일 때도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1.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다음에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이 샤프 레이쇼라는 거거든요. 음. 이게 이제 뭐냐면 적은 위험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아, 거예요. 위험 대비 수익률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아요. 위험 대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아, 네. 그러니까 안정성 대비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숫자가 높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낮으면 내가 리스크를 안 했는데 그 리스크 아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지가 않은 거야.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높으면 좋거든요. 네. 근데 보세요. 오히려 비트코인을 섞었더니 올라갔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엄청난 통찰이라고 보는 게 이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비트코인을 몰빵을 한 소리가 아니에요. 아, 맞네요. 몰빵하면 힘들죠. 막 30%, 50% 담으면 공부도 안 된 상태에서 담으면 20%, 30% 빠지면 힘듭니다. 그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영끌해서 샀을 때 20%, 30% 빠지면 힘든 거고 맞아요. 네. 주식도 20%, 30% 빠지면 힘든 거예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단 5%만 담아도 이런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수익률이 두 배가 되는 5%만 담아도. 그래서 소량은 담아보되 이것조차도 힘드신 분들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우리가 이거는, 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네. 이렇게 넘길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있다고 하고 관심이 생기면은 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TLT도 그렇고, QQQ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심지어 뭐 부동산도 그렇고 우리는 뭐 아무래도 한국인이니까 좀 부동산 비중이 대부분은 좀 높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그래도 흔히 좀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주식이나 뭐 다른 기타 자산보다는 부동산 비중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또 부동산 비중만 이렇게 높으면 삶의 질이 좀 이렇게 솔직히 좀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부동산은 내가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화하기도 되게 좀 고통이 많이 따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팔았지만 잔금을 뭐 보통 2달 후에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그 2달 짜증나요. 사이에 가격이 올라가면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맞아요. 네, 그런 리스크를 좀 이렇게 떠안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을 뭐 자산의 한 5%, 10%요 정도만 담아도 그냥 충분히 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